안녕하세요. 정혜의 기업승계 정선입니다. 일단은 그 기업을 보면 법인 설립부터 해서 승계나 또 합병 혹은 M&A 등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법인은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는 2인 추구가 목적입니다. 회사의 성장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는 회사의 그 세법상 가치가 너무 높아서 승계나 상장, 합병 모든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이익을 너무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특히 승계의 경우는 회사를 받았다고 해서 현금이 생기는 게 아닌데 결국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물론 가업 상속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요건을 맞추기도 어렵고 요건을 맞추고 7년간 유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7년 후에 언젠가는 회사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아버님이 처음 법인 설립했을 때 비용이 결국은 구입가가 되고 그 사이에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용어는 가업상속공제지만 실제로는 현재 내야 될 상속세를 이연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납부하겠죠. 자, 법인 대표님 또는 법인 주주의 소득 구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나가겠죠. 그래서 임원의 보수나 급여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역시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우리가 경비가 있을 거고 그렇게 다 모든 비용을 쓰고 났더니 법인의 이익이 생겼어요. 이것을 그 해의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렇게 모든 비용을 쓰고 남았더니 이익이 생겼어요. 이게 또 그 다음 해의 당기 순이익이겠죠. 원래 이 이익은 주주의 몫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조 같은 경우는 공장도 사야 되고 사옥도 사야 되고 물건도 재료도 사야 되고 하니까 주주들한테 다 배당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회사에 유보시켜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자금이 나올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사주 매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매입을 해서 보유하는 게 있고요. 그건 자사주 매입 중에서 양도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양도를 하고 바로 소각을 하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저희가 자사주나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모든 자사주와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안전한 것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그래서 안전한 자사주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 그리고 가난한 회사의 가난한 CEO.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신다는 거죠. 제가 만난 회사는 이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회사는 정말 부자고 돈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돈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회사를 하는 목적은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그리고 또 우리 임직원들이 여기서 일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는 것 자체가 또 사회에 기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로지 회사의 성장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모든 자산을 거기다가 쏟아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극에 남는 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도 성장하면서 우리 임직원들도 윤택하고 우리 가족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승계 단계에서 세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주식, 예를 들면 제가 정혜의 가업승계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있는데 정혜의 가업승계에는 저하고 또 다른 주주들 이렇게 주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주식을 법인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은 정혜의
가업승계라는 법인이 정엘의 가업승계라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주식 거래라고 합니다. 법인은 실제로는 주식 수로는 1000주를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비율로 보면은 의결권 비율로는 A와 B가 60대 30 그리고 법인이 10 이렇게 있었는데 의결권으로는 A가 66.6%, B가 33.3%가 됩니다. 자기 주식은 예전에는 상장회사만 가능했고요. 2012년도부터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회사도 자기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했었고, 단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과 목적의 또 명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주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법인이 주식을 사는 것은 이것은 자금 대여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는 자사주를 하시면 안 되고요. 법인에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급성장을 할 것 같아요. 법인도 좀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성장한 후에 매각을 하면 법인의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다거나 혹은 우리가 앞으로 좀 회사가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좀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주식을 주면 좀 데려오기가 좋겠죠. 그러면 대표님 주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법인에서 자기 주식이 있다면 스톡옵션 일정한 요건을 갖고 그분들을 스카우트 해올 때 주식을 줄 수 있으니까 법인이 그럴 때 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고요. 또 우리 직원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한테 좀 주식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법인이 본인의 주식,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자기 주식을 한 회사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2012년 이후에 자기 주식을 한 회사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국세청에서는 벌써 12년도에 한 회사들이 5년이 넘었잖아요. 이걸 왜 갖고 있느냐, 어떤 목적이냐라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자기 주식을 한 회사들은 후속에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당장 스톡옵션이나 스톡그랜트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등기상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 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유튜브상에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 하단에 무료 상담 남기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있을 때 이 미처분 잉여금이 밖으로 나올 때, 개인화할 때 똑같은 10억 원을 인출을 한다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급여나 상여로 갖고 나온다면 세율이 40%가 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4대 보험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실제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3억 이상 연봉 있으신 분들은 그냥 50%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까지 하니까. 법인에서 10억이라는 큰 돈이 나왔는데 나는 5억밖에 못 쓴다고 보시면 맞으세요. 그리고 배당으로 갖고 왔다. 배당으로 내가 10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34.8% 정도. 세후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6억 5천 정도. 급여나 상여보다는 조금 높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한번 낸 돈이니까. 그리고 특허, 산업재산권, 상표권,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개인화해서 매각 기준입니다. 대여는 또 틀려요. 대여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산업재산권이 매각을 했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인정을 받고요. 필요 경비율을 60%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어쨌든 매각대금으로 10억이 나갔고 나는 40%만 소득으로 잡히니까 최고세율 기준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1% 정도입니다. 절세 효과가 크죠. 단 여기에 합당한 특허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합당한 특허는 매출의 기여도가 높은 특허입니다. 아무 특허나 이렇게 할 수 없죠.
매출 기여도가 높은 특허인 경우에 간평을 받으면 높은 금액이 나오니까. 다음은 퇴직금이고요. 퇴직금은 일시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금이 없죠. 아까 급여나 배당이나 특허는 다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일시소득이어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비교적 세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퇴직금이 5년간 5단계 거쳐서 세법을 지금 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 정도의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화할 수 있고요. 그러나 퇴직금의 가장 큰 장점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따라서 뭐가 빠지냐? 4대 보험. 퇴직금은 상관이 없죠. 이쪽은 다 4대 보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분리과세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양도소득이죠. 차액이 3억 초과할 때는 25%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기주식 역시 분리과세예요. 법인이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주주들한테 사들이는 게 아니라 소각을 목적으로 해서 주주들에게 사들이는 것. 소각 목적의 자사주입니다. 이익소각을 하면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이에요.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익소각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게 돼 있어요. 처분가액은 똑같은 동일한 금액인데 취득가액이 다르다면, 즉 취득가액이 처분가액과 같다면 의제배당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이익소각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이제 이익소각을 진행을 했었죠. 자, 실제 컨설팅 했던 사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꼭 합법적으로 50억을 법인에서 좀 개인화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50억 개인화하면 세금 25억이죠. 50억을 지금까지 3년간 제가 업무 도와드렸고 43억을 인출했고 세율은 6.8% 정도입니다. 다음 회사는 17억 정도 원하셨고 전체적으로 한 8.5% 정도의 개인화했고 일부러 좀 세금을 저희가 내자고 해서 조금 더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주식은 상법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를 다 지켜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삼는 거에 첫 번째가 과연 이 가격이 맞느냐라는 것을 항상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가 평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일단 이 주가를 갖고서 할 것은 반드시 2주라는 시간을 주고 34일의 시간이 걸려요. 원래 여기 2주 이런 것은 주주 전원이 다 참석해서 동의를 하면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회사에 따라서 정관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 또 굳이 2주를 지켜야 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사주를 하든 뭘 하든 정관 정비를 먼저 하시라고 하는 게 그런 게 항상 걸림돌이 돼요.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정관을 다 좀 정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어떤 엑시트 전략을 하던 간에 무조건 정관은 먼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에서 어떤 소득이, 배당이, 급여가 나올 때는 무조건 세금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러나 계획과 절차, 방법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꼭 업무를 의뢰하시고 안전하게 반드시 이거는 추후에 소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소명을 잘할 곳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에 무료 상담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100개 기업의 가업 승계를 도와드리면서 절감해드린 세금이 500억이 넘습니다. 정혜대 가업 승계는 평생 회사만 위해서 애쓰신 대표님이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가 되지 않도록 부자 회사의 부자 CEO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